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올해 금리를 두 번이나 더 내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내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연준의 이 발표 이후 마켓의 움직임과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큰 풀백이나 리세션이 오기 전에 눈여겨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치들과 지표들을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 역시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리고 옵션 투자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기 투자로 100개의 주식씩만 함께 매수 매도했을 경우에 2년간 드디어 20만 불 이상의 수익이 넘어서 멤버분들과 2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 실시간 매수, 매도,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생각으로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전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AAI라는 이 서베이를 대부분 다 보세요. 이게 이제 6개월 후에 마켓이 어떻게 될 건지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초록색이 6개월 후에 마켓이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거다, 빨간색이 더 내려가 있을 거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 비슷할 거다, 이걸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 9월 17일 날 요때 요주 전문가들이 6개월 후에 마켓이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41.7이에요. 근데 6개월 후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42.4예요. 아직까지도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커요. 근데 이제 뭐 요 히스토리 보면서 이제 차트를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켓이 크게 떨어지기 전에 그게 리세션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켓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bullish 센티먼트가 최소한 요 bearish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몇 주간 요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높게 유지가 되면서 마켓이 쭉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매도를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제가 미팅하는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 bulish한 센티먼트가 bearish보다 높은 게 한 5주에서 6주 이상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크게 떨어지기 전에 그런 패턴들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아직도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는 거는 아직도 사이드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게 이 빨간색보다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지는 시기가 오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마켓이 쭉쭉 오르면 그때는 사이드에 있던 머니가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주가가 쭉쭉 떨어지면 이제 그때 패닉 셀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닉 셀링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요 마진이에요. 이게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가 저번 주 미팅 때 아마 7월까지만 나와서 7월까지만 본 것 같은데, 지금 8월 달 수치를 보시면 마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1 트릴리언은 당연히 넘었고, 이게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늘고 있다는 거는 마켓이 호황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아직까지는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 마진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뭐 무슨 일이 터졌다, 만약에 미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엄청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마진 콜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마진 콜이 걸리면 이렇게 빌려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강제로 주식을 매도를 하게 돼요. 이럴 때 큰 풀백들이 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마켓에 돈도 많이 투자했고 빌려서까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강제 매도가 일어나면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헤지 펀드들도 그렇고 주식들이 쭉쭉쭉쭉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해 초에 봤던 트럼프 그 관세 협상, 그런 마켓을 단기간 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마켓의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계속 매달 지켜보고 있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큰 리세션이 오거나 큰 풀백이 오기 전에 항상 나타났던 게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직 올해 끝난 게 아닌데 이미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고,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세 달이 남았으니까 이게 300은 거뜬히 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IPO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거, 뭐 처음에는 괜찮은 회사들이 상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뭐 대표의 어떤 비전과 전망만 갖고 상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근데 아직은 그 수치는 아니지만 상장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2021년도에 상당한 호황기가 왔었는데 그 전해에도 상장한 회사들이 꽤 높았어요. 이때도 말이 되는 회사들이 상장을 했었어요. 지금처럼. 말이 되는 회사가 상장해서 돈,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2021년부터 이렇게 상장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뭐 상장을 많이 하면서 마켓이 쭉쭉 올랐다가 이제 큰 풀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닷 플랫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번 FOMC 미연준 미팅 때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미연준을 대표하는 분들이 각 연도 말에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올해 말에 이제 두 번 더 금리 컷을 한다면 만약에 0.25%로 그럼 지금 4에서 한 3.5에서 3.75 정도 되겠죠. 요 정도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명이 지금 3 밑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 뭐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보시면 뭐 한 3% 아니면 그 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조금 신경이 쓰이냐면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번 미연준 미팅 전에 트럼프가 요 스테픈 미란이라는 사람을 미연준의 그 보드에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프의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든 미연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롬 파월과 지금 거의 뭐 취임하고 나서 계속 싸우고 있죠. 금리를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근데 지금 리사 쿡이라는 사람도 지금 미연준에서 빨리 퇴출하라고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리사 쿡이 만약에 나간다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이번에 넣어놨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이 스테판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금리가 훨씬 많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금리를 더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멤버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에도 이 두 명도 지금 그 미연준 볼드에 있는데 트럼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리사 크기 만약에 퇴출이 되고 트럼프의 측근들이 점점 이 미연준 이 보드에 앉기 시작하면 금리를 전망보다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마켓은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멜터비겠죠. 큰 리세션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보다 투자를 훨씬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해요. 지금 미국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0year treasury yield를 내리는 게 급선무예요. 지금 많이 내렸죠. 근데 제롬 파월이 지금 올해 두 번 더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 한 번, 2027년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금리를 더 내리고 싶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냐면 마켓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풀백을 만약에 오게 한다. 마켓을 크게 떨어뜨린다. 뭐 저번에 관세 때처럼. 근데 이제 관세는 먹히지 않겠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일을 가지고 마켓을 정말 크게 다시 떨어뜨린다면 그럼 제롬 파월이 지금 전망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금리를 많이 내려서 이제 미국 빚에 대한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강하다고 느끼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조작은 아니지만 이제 그 주식시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상 만약에 온다면 뭐 올해 그 땡스기브 그러니까 11월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보장된 건 없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마켓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리세션은 아니고 크게 반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풀백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면 그것도 또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